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예술진단과 아주 가깝습니다. 오늘도 예술진단 공연장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는데 곳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전시회를 관람하는 모습이, 그리고 기다리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모두가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예술과 문화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삶의 여유와 어떤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데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문화예술을 생각보다 쉽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고상한 취미활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느 정도의 취미활동이라든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또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준 조상들에 대해서, 또 선배님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일궈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열심히 살았지만 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희생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선배님들의 희생과 그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런 토대 위에서 즐기고 살고 있는 그런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우리 선조들과 선배들의 희생에 대해서,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많이 변했습니다. 너무 잘 살고 편하게 지내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더 많이 얻지 못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것밖에 못했냐 하는 식의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를 보면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같은 사안을 두고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이런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 이런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안마다 그 의견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 성향과 거리를 둬야 하는 사법부마저, 사법 판단마저도 우파와 좌파의 시각에 따라서 확연하게 나눠지는 현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법이란 것은 우리 이념이라든지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사실과 증거, 그리고 법리에만 따라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죠. 많은 사람들이 판결의 내용보다는 판사들의 성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성향을 보고 벌써 결론을 미리 내립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가 벌써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재판을 지켜보면서 저는 조금이나 가졌던 그런 희망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실이라든지 법리에 따르지 않고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서 결론이 그냥 내려지는지, 마치 그것은 짜고 치는 듯한 그런 재판은 저는 이제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여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판은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심지어는 모든 정치권들은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어떤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정말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소한 법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법은 이념적인 어떤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 만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진 사람들하고 잘 지냈습니다. 생활 수준이 다르고 또 사는 지역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종교, 피부색 이런 것마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념의 벽이었습니다. 이념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은 같은 사안을 바라보면서도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이념이 달라가지고 대화가 안 돼서 결국은 소원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상대와 잘 지내다가도 엉뚱한 정치적 논리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면 갑자기 그 사람하고 거리감이 생기고 또 소원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념과 정치적 성향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특히 호남 지방과 다른 모든 지방 간의 어떤 형성된 그 거리감과 불신은 꽤 길게 이어져 왔고,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정말 호남 지방의 사람들 중에서, 제 지인들 중에서 정말 성품이 따뜻하고 그리고 친근감이 있고 그리고 애국적이고 그리고 참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정부 들어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호남 편중 현상, 요즘 그 장관부터 해서 국무총리부터 해서 보면 거의 호남 일색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노골적으로 호남 지역에 퍼주는 그런 현상들. 자, 그것은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저도 큰 괴리감을 주었고, 진짜 바라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가지고, 이제 전라도 지역 사람들, 호남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고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가 우려감을 제가 느낄 정도입니다. 배재고 사건이라든지 스타벅스 사건들, 이런 것에서 보듯이 정치인들은 여전히 무슨 작은 사안만 생길 때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억지 논리를 대입시켜가지고 이용해 먹기 바쁩니다. 저는 때때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이 이념적인 갈등과 선거 때만 되면, 즉 투표만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으로 표정되어 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제는 차라리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진짜 나라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막 들 지경입니다. 저는 무조건적인 이런 지역색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절단이 나고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의 사상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이루고 자기와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상대가 틀렸다고 단정해버리게 되니 관계가 더욱 소원해지거나 아니면 갈등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결국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풍요롭게,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싶다는 바람은 좌나 우나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두고 사람들의 생각이 이토록 크게 갈린다는 사실은 언제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좌파적인 시각에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성공과 발전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실패로 규정해버리는 그런 것들, 그런 또 때때로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나라라든지 헬 조선이 어떻다든지 이런 표현들에 저는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물론 이런 말들에는
치열한 경쟁들이라든지 취업난들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뭐 불만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잘 살게 되고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이루겠다는 이런 것들, 이런 성과들, 이런 것들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을 가능하게 한 선배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지구상의 약 50% 정도 이상의 많은 곳들은 아직도 평범하지도 않고 저는 거의 지옥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현명해야 됩니다. 조금만 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파국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